고종이 강제로 폐위를 당하고 곧 이어서 군대가 해산되고 의병이 훨씬 더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혼합학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조금 진정된 다음에 1908년 2월 달에 혼합학교를 다시 재정비할 때 그때 양한목 선생이 임시의장을 맡습니다. 본인이 회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이 안 나와버리니까 임시의장을 맡아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하고 개몽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천주교 쪽에 훨씬 더 그 활동을 주력하지 않았을까. 37년 동안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살아왔었는데요. 양한목 선생하면 민족대표 33인 정도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과 양한목은 교과서였거든요. 오늘 학술대를 합니다만은 홍영기 교수님이 이제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를 소개해 줬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한목 선생에 대해서 혁명 열렬한 연설가였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까 그 법부 대신 이유인 등을 뭐 체포했던 고관 체포 사건 당시에 법정에서의 농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 모습이 조금 그려지기도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왜 능주에서 그 팥지부 주사를 했을까? 뭐 그건 그 능주 목사 조전도의 추천이 있었다는 말씀 어익중에게 그래서 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안의 공진의 헌정 연구에 대한 자강의 보호권에서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하셨고 또 국민애복 의정원에서 의정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로 밝혀진 건 아닌가 싶고요. 이한영 교과서에는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모살 미수 사건 같은 말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그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박민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그 홍영기 선생님은 아까도 그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995년에 그 지강 양한목의 생애와 그 활동이라는 아주 그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그 홍 선생님 그 논문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이 지강 선생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선구적인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오늘 발표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양한목 발표 개몽운동 발표를 토론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별로 왜 나한테 이걸 이 토론을 하라고 그러지? 나는 굉장히 그 타이틀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보니까 제가 맡은 이유가 이완용 그 모살 미수 의거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그 의열투쟁 나라 망하기 전에 그 의열투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되는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 토론에 임했습니다. 오늘 홍 선생님 발표는 크게 봐가지고 그동안에 잔잔하게 이루어졌던 그 계몽운동 단체에서의 1904년부터 8년까지 한 4년 5년간 이루어졌던 그 지강 선생의 계몽운동 단체의 활동을 더 정치하게 또 보완적 입장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말하자면 평전을 열전을 쓴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된 그러한 어떤 틀을 닦아주셨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연구 주제 분야로서 오늘 말씀하신 이완용 저는 좀 모살보다는 저는 좀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처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처단 미수 의거라든지 아무튼 간에 그런 약간의 어떤 역사성을 더 가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지강 선생의 어떤 활동에
영역을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그 이 발표가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처음에 주제가 네 가지 그 질문을 의견을 제가 달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첫 번째 의견은 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앞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임시정부의 최재형 선생하고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재무부장 최재형 선생하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서 옥중에 승국한 유일하게 승국한 이 지강 선생 이 두 분이 가진 시대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이 지강 선생 연구에서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인데 이거는 그 뒤에 그 김용달 선생님께서 3.1운동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언급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보안회 지강 선생이 참여했던 보안회에서 이 보안회의 그 단체명이 혹여 그 동학에서 주장했던 보국 안민에서 왔다고 그러면 양자의 동학과 보안회의 상관성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뭐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그런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세 번째가 제가 서울대학을 그 병원을 가끔씩 가거든요. 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 병원 갈 때마다 그 서울대학 병원 본관 앞에 대한의원이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서 망고역적 이완용을 살려낸 병원이구나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대한의원 본관이 거기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완용이 거기에서 중상이 있고 3개월 동안 치료해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요즘만 왔는데 대한의원에서. 그랬을 적에 이것이 당시 엄청나게 큰 정말 나라 망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번 발표에서 보니까 이것을 그 이재명이 주도했는데 그 배후 세력으로서 배후에 아무튼 상당히 큰 거물로서 이 지강 선생이 또 지강 선생 뒤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사실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앞으로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지강 선생이 비록 그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완용 그 처단 미수 사건에서 의거해서 그 지강 선생이 그 내부에서 그 관여를 했던 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걸로 인정이 됩니다. 일단은 그랬을 적에 그 지강 선생이 당시에 몸담고 있던 그 천도교 세력과의 관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말하자면 지강 선생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연결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요 한 가지 좀 답변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네 번째는 아까 처음에 시작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이분이 태어나신 데는 아무튼간에 태어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았던 곳이 아무튼간에 해남인데 또 해남에는 보니까 생가가 거창하게 또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지강 선생은 생전에도 본인의 어떤 지역적 연구로서 이 화순을 영주를 말씀하셨고 또 산소도 여기에 모셔져 있고 한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료에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이 화성과의 어떤 향토성 지역적 연구의 어떤 관련성은 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보안의 명칭이 보국안민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한다면 그 동학농민전쟁에서 주창했던 보국안민하고는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이제 많이 그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같습니다. 양한목 선생은 이한용과 이용구 중에서 이용구 처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재명 의사가 이용구가 아닌 이한용을 처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한목의 입장이 어떤 거냐, 입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하고 추가로 그 뒤에 아마 천도교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련성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토론 감사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둘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발표하면 박 선생님이 토론하고요. 박 선생님이 발표하면 제가 토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의병을 같이 전공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토론자를 누구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분이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익산에 원광대학에 계셔서 여기 오는데도 좀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명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그 동학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좋은 글이 논문이 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들 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논문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다음 논문으로 만들 때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보완의 경우에 보자가 보존할 때 보자하고 도울보자, 그 동학에서 쓰는 보고관할 때 그 보자 두 개로 신문기사에서도 혼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보안에서 첫 번째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보안회가 어떤 보자를 썼는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근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904년에 올 때는 이미 그 동학 쪽에 상당히 깊이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구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황무지 개척에 대한 반대, 양교 반대 운동을 했었던 거라서 그게 보고가 안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보고가 안민, 동학의 보고가 안민하고도 연결된 보고가 안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용과 이완용 경우에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한 팀은 이완용, 한 팀은 이용구 그랬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번 바뀌거든요. 두 명을 동시에 저격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먼저 그럼 누구를 할 것인가. 이재명은 분명히 이완용이었고 김병희라는 여러 사람 다른 그 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시작을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용구는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재명으로만 연구가 됐지 이용구로는 연구가 안 된 셈이죠. 근데 이제 저도 어찌됐건 천도교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의거라기보다는 이게 천도교의 어떤 그 심증 이런 거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었고요. 마지막 이제 지광선생 경우에 등주를 번향으로 삼는 그런 본인이 그렇게 자처한 이유 어디 호남학교라든지 어디 여러 군데에서 그냥 본인이 등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그 순국 이후에 유족들이 지광이 출생지 해남 쪽에 이제 매장을 하지 않고 도곡의 선영에다가 안장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를 교빈의 선영으로 생각하고 또 도곡 쪽에 율치람들이 도곡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능주 쪽이 당신들의 큰 집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집안에서도 능주를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걸 더군다나 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능주나 영암이나 해남이나 다 양씨들이 명문가 그 집안으로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작은 능주이니까 그런 점에서 능주 쪽에 당신의 터프리를 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이혼의 조건은 일단 없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발표 홍영기 박사님, 박민영 박사님 일단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